기준금리 동결 배경으로 한국은행은 불확실성을 꼽았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함께 미국 국채금리 급등이 기준금리에 미칠 영향,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등이 지금으로선 뚜렷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주요국의 통화 긴축 기조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아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지금 금리를 유지하며 상황 변화에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시장 예상과 일치하는 결정이 나오면서 관심은 금리 전망에 쏠렸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로 접어들지, 그렇다면 어떤 요인을 보고 이를 판단할지가 관건인데 한은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저희가 8월에 예측했던 물가의 하락 경로, 그 경로보다는 속도가 좀 늦어지지 않겠냐. 이를 두고 시장은 금리 인하가 기대보다 늦어질 거란 발언으로 해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이 금리 인하로 돌아선 것을 확인한 이후, 즉 내년 하반기에 가서야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확실한 세계 정세에 이미 금융시장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는 16년 만에 4.9%를 넘어섰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주요 증시가 일제히 내린 가운데 코스피도 2% 가까이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금융시장을 끌어내리는 여러 위험 요인이 실물 경제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성장 경로도 예상을 밑돌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은행은 다음 달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한 은행에서 판매하는 적금, 연 9%인 금리가 눈길을 끕니다. 가입 기간에 결혼하면 우대금리를 5%포인트나 얹어주는 조건인데 예정 물량의 절반이 팔렸습니다. 다른 은행의 적금은 전기를 아끼면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최대 연 7%를 내걸었습니다. 이런 행사성 상품 말고도 금리는 상승 추세입니다. 은행권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이자가 4%를 넘습니다. 은행이 이 정도니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는 더 높겠죠. 최고금리 10%대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자를 많이 주는 걸까요? 지금이 금융사에서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1년 전 이맘때 이른바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탓에 단기 자금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죠. 채권 찍어서 돈 빌리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들은 높은 금리를 앞세워 예적금을 끌어모았는데 이렇게 빌린 돈 약 116조 원의 만기가 이달부터 돌아옵니다. 돈이 빠져나가게 하지 않으려면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것으로 찾아내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윳돈이 있다면 지금이 기회지만 돈을 빌리는 입장은 다릅니다. 예적금 금리가 대출금리를 계산할 때 반영되기 때문인데 주택담보대출금리 상단은 벌써 7%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은행이 채권을 발행해 필요자금을 조달하라고 유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은 물론 주요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은행채를 발행할 때 부담해야 할 이자도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은행들 채권 발행할 때도 이자율을 높게 제시를 해야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적금을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수요가 더 커지겠죠. 시장에선 100조가 넘는 자금의 이동이 마무리되는 연말까지는 이런 상황이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